안녕하세요. 수음 언어의 개발자 만두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음 언어의 연산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열기를 눌러서 지난 시간에 했던 파일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 객체를 선택해 열어주시고 함수를 선택하고 여기 있는 문자 입력을 숫자 입력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이 변수의 값을 바꾸는 구문으로 가서 선택한 다음 왼쪽에 연산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연산자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연산자가 여러 개 있을 때 우선순위 값이 가장 작은 연산자부터 수행하며 입력은 해당 입력키를 입력하면 연산자가 생성되고 모양은 연산자가 구문에 표시되는 형태입니다. 오른쪽 키를 눌러서 숫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덧셈을 해보면 F를 눌러 실행해보면 이렇게 7이 더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구문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키를 눌러서 이렇게 연산자를 선택한 다음 연산자를 입력해서 연산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3 곱하기 7이 나왔죠? 다시 빼기를 하면 이렇게 7 빼기 2가 나옵니다. 칠 나누기 2는 3이죠. 나머지 연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머지는 1이 나옵니다. 다시 선택하고 같은 연산부터 오른쪽이 작은 연산까지는 비교 연산자로 양쪽의 값을 비교해서 조건에 맞으면 1을 받아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0을 받아납니다. 같은 연산으로 해보면 이렇게 다른 값을 넣으면 0이 나오고 7을 넣으면 1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연산으로 해보면 반대로 7을 넣으면 0이 나오고 7이 아닌 값을 넣으면 1이 나오겠죠. 왼쪽이 작거나 같으면 말 그대로 값이 같으면 1이 나오고 왼쪽의 값이 더 작으면 1이 나오고 왼쪽이 더 크면 0이 나옵니다. 오른쪽이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오른쪽이 작으면 1이 나오고 같아도 1이 나오고 오른쪽이 크면 0이 나오죠. 왼쪽이 작은 연산은 같을 때도 0이고 왼쪽이 클 때도 0이고 왼쪽이 더 작아야 1입니다. 오른쪽이 작은 연산은 말 그대로 값이 작으면 1이고 같아도 0이 나오고 커도 0이 나오죠.
논리곱부터 베타적 논리합까지는 논리 연산자로 양쪽의 값이 0인지 0이 아닌지에 따라 조건을 검사해서 조건에 맞으면 1을, 조건이 맞지 않으면 0을 반환합니다. 논리곱을 해보고 두 번째 변수에서도 숫자 입력을 받도록 해보면, 그리고 앞쪽에 있는 숫자를 변수로 바꿔봅시다. 실행해보면 이렇게 둘 다 0이 아니면 1이 나오고, 엔터키를 바로 누르면 0이 입력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라도 0이면 이렇게 0이 나옵니다. 둘 다 0이어도 0이 나오죠. 논리합은 둘 다 0일 땐 여전히 0이지만 둘 중 하나라도 0이 아니면 1이 나옵니다. 둘 다 0이 아니어도 1이 나오죠. 논리 동치는 이렇게 양쪽 다 0이 아닐 경우 1이 나오고, 양쪽 다 0이어도 1이 나오지만 둘 중 한쪽만 0일 경우 0이 나옵니다. 베타적 논리합은 이렇게 둘 다 0이 아니거나 둘 다 0이면 0이 나오지만 둘 중 한쪽만 0이면 1이 나옵니다. 비트 왼쪽 이동부터 비트 베타적 논리합까지는 이진수 비트 값을 사용하는 비트 연산자들입니다. 비트 왼쪽 이동을 입력한 상태에서 이진 출력으로 변수 값을 출력시키고 문제 출력으로 따옴표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입력하면 이렇게 엔터를 입력할 수 있고, 방향키 오른쪽에 입력한 다음 엔터키를 눌러 선택 해제하고 이진 출력으로 다른 변수도 출력한 다음 문제 출력으로 다시 엔터키를 출력시키고 밑에 있는 숫자 출력도 이진 출력으로 바꾼 다음 스페이스를 눌러 변수를 다시 입력해 줍시다. 실행해보면 이렇게 이진수 비트 11이 왼쪽으로 두 번 이동해서 1100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비트 오른쪽 이동을 해보면 반대로 이진수 비트 1001을 오른쪽으로 두 번 이동시키고 오른쪽에 있는 1은 잘려서 10이 되었죠. 값을 다르게 해도 1011을 오른쪽으로 세 번 옮겨서 1이 나왔습니다. 비트 논리곱은
방금 했던 논리곱을 이진수 비트 단위로 하는 것으로 양쪽이 모두 1인 것은 뒤의 11이기 때문에 11이 되었죠. 비트 논리합 격식 둘 중 한쪽만 1이어도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었죠. 비트 동치는 이렇게 양쪽 모두 0인 경우 1이 나오고 양쪽이 모두 1인 경우에도 1이 나와서 양쪽의 비트가 다른 경우에만 0이 나오게 되죠. 비트 베타적 논리합은 이렇게 양쪽의 비트가 다른 경우에만 1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이진 출력을 다시 선택해서 숫자 출력을 하고 위에 있는 출력들을 지워줍시다. 그 다음 이 구문을 다시 선택한 다음 이 앞쪽에서 3 곱하기로 하고 여기 연산자는 더하기를 해봅시다. 실행해보면 이렇게 먼저 앞쪽 값에 3을 곱한 다음 뒤 값을 더해서 18이 나왔습니다. 만약 여기서 덧셈을 먼저 하고 싶다면 여기 구문을 선택한 상태에서 괄호를 누르면 이렇게 괄호가 생깁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괄호의 오른쪽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오른쪽 단축키를 눌러 괄호를 확장하거나 컨트롤 왼쪽 키로 괄호를 다시 축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행해보면 이렇게 먼저 덧셈을 진행한 다음 그 다음에 곱셈을 하게 되죠. 괄호의 양끝을 선택한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를 눌러 괄호를 지울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다 지워준 다음 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연산자를 입력해보면 이렇게 대인문 앞에 연산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행해보면 이렇게 값이 더해졌죠? 즉 앞에 있는 변수와 뒤에 있는 변수를 연산한 다음 앞에 있는 변수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뺄셈을 해봐도 이렇게 값이 빠졌죠? 다음은 단항 연산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항 연산자란 식별자 하나에 적용하는 연산자로 여기 보다시피 Alt-2키를 입력하면 이렇게 음수를 입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Alt-키를 눌러서 해제할 수도 있죠. 물결표 자리에서 Shift를 누르지 않고 키를 누르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는 0이 아닌 값을 넣으면 0이 나오고 0을 넣으면 1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결표를 누르면 그리고 숫자 출력을 이진 출력으로 바꾸고 위쪽에
이진 출력을 또 넣고 문자 출력으로 엔터를 출력시켜 보면 이렇게 모든 비트가 반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